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현중 3학년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것처럼 2학기 때 우리의 주요 과제인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 전에 우선 1차, 2차 세계대전이 어떠한 배경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학교에 굉장히 좋은 경사가 많이 터졌습니다. 자, 우선 제11회 나라사랑 글짓기 국제대회에서 3학년, 여기 이름이 잘 안 보이네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3학년 7반 학생이 인천시장상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였어요. 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준비한 전국에서 가장 큰 역사 대회에서 저희 학교 3학년 5반의 학생이 전국 1등으로 대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부끄럽네요. 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2학기 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역사 관련 대회가 더 많이 준비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선생님이 이미 받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1년에 하나 정도 받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고, 아직 못 받은 친구 중에 관심 있는 친구는 선생님에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이 대회를 함께 여러분들과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인 주제에 들어가겠습니다. 2학기 역사의 메인 주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산업혁명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들 산업혁명 기술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네, 기술 시간에 그 박효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산업혁명이 있는데, 그 산업혁명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워볼 거고, 두 번째로는 이 산업혁명의 결과 제국주의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국주의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아픔을 주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봐볼 거고, 세 번째는 이 제국주의로 인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식민지라는 말 잘 들어봤죠? 영어로는 콜로니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 식민지라는 단어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우리가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배웠었죠. 일제강점기와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배웠을 때 그 일제강점기가 온 이유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식민지 쟁탈전에 대해서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선생님도 가장 재밌어하는 주제 중에 하나인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산업혁명부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지금 사진이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친구도 있겠지만 와트라는 영국 사람이 만든 증기기관이라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기차는 증기로 가는 증기기관차예요. 그렇다면 증기기관이 대체 무엇이고 이 증기기관 때문에 산업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이 증기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들 수증기라고 들어봤죠? 이 수증기가 증기예요, 증기. 자, 이 증기를 일으켜가지고 움직이는 기관이 증기기관인데, 이 기관을 18세기에 와트라는 사람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기의 단위를 와트로 쓰는 거고, 이 증기기관의 원리는 간단해요. 물론 기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물을 끓여요, 보일러에. 보일러에 물을 끓이면 당연히 물이 끓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가 발생하겠죠. 그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프로펠러를 돌리게 되고, 이 프로펠러가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실린더와 피스톤이 작동하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이 증기기관입니다. 근데 이 증기기관이 처음에 개발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에는 물건을 우리가 뭐로 만들었나요? 집에서 혹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으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마우스를 하나 만들려고 했을 때 우리가 손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그 플라스틱도 깎아야 되고, 선도 안에 있는 전기 작업도 해야 되고, 휠 같은 것도 달아야 되고, 아마 적어도 한 달 정도. 선생님은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술 시간에, 기술 시간에 전기 자동차 만든 적이 있었죠.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들 때 손으로 만드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만들어가지고 완성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어떻게 바뀌냐? 공장에서 기계가 대량으로 물건을 찍어내게 됩니다. 하루에, 원래 이 마우스 만드는데 한 달이 걸렸다면 하루에 이 마우스가 8,000개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기계가 사람 손을 대신해서 물건을 만들어주니까. 자,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은 이 물건의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희소성을 대표 하나 해볼게요. 희소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보면 예전에 챌린저가 되면은 챌린저 자켓을 줬었어요. 등에 챌린저라고 써있는 멋있는 자켓을 줬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자켓 입고 다니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실제로 본 적 없어요. 왜? 챌린저는 20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럼 챌린저라는 거는 희소한 걸까요? 아니면 희소하지 않은 걸까요? 정답은 챌린저는 굉장히 희소한 거예요. 왜? 희소하다는 건 뭐냐면 희귀하다는 거예요.
적어서. 우리가 챌린저는 전국에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희소한 거죠. 근데 과거에는 물건을 손으로 만들다 보니까 물건이 어때요? 굉장히 귀했을 거예요. 왜? 이런 거 하나 만들려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당연히 물건이 귀하니까 가격도 비싸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물건을 과거에 손으로 만들던 물건을 기계가 대량으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럼 당연히 물건의 희소성은 어떻게 될까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물건의 희소성은 하락합니다. 물건의 희소성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가격도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당연히 내려가겠어요. 이렇게 해서 희소성과 가격이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요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마음이 이 수요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가격이 싸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무한의 대검이 지금 3,400원인데 갑자기 무한의 대검을 파격 세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무한의 대검은 340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도란의 검 살까요? 무한의 대검 살까요? 당연히 무한의 대검 사죠. 당연히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는 물건 사고 싶어하는 마음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인데 증기기관이라는 기계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게 산업혁명입니다. 자, 이런 산업혁명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산업혁명이 발생한 국가에서는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공급지와 물건을 소비해줄 수 있는 소비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제국주의라는 그 개념이 생겨나는데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물건을 100개 만들면 100개만큼의 이익이 1000개 만들어서 팔면 1000개만큼의 이익이 10,000개 만들면 10,000개만큼의 이익이 생겨요. 10만 개 만들면 10만 개만큼의 이익이 생기고요.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죠. 계속해서 이 이득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 인간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물건을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죠. 원료가 계속해서 필요해지게 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려고 이 소비지가 계속해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나중에 다른 나라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 다른 나라에 왜 쳐들어갈까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가고 영국이 중국을 쳐들어가고 프랑스가 아프리카에 쳐들어가요. 왜 그렇게 쳐들어갔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국내 소비만으로는 확장이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키 운동화를 봤을 때 운동화가 똑같이 생겼나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운동화가 다 다를걸요 아마? 제가 신고 있는 운동화도 다르고. 왜? 현대사회에서는 다품종 여러 가지 운동화의 종류를 수백 가지 종류를 조금씩 만드는 소량 생산을 하게 돼요. 근데 과거의 산업혁명 초기 시대에는 똑같은 모양의 신발밖에 못 만들었어요. 똑같은 모양의 신발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신발이 잘 팔릴 거예요. 사람들이 신발이 없으니까. 근데 어느 단계가 넘어가면 신발이 거의 팔리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사람들이 신발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제국주의 국가가 이 소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장과 원료 산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식민지입니다. 그럼 이 식민지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이 제국주의 국가는 브레이크가 없는 폭주 기관차랑 똑같아요. 폭주 기관차는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멈추는 순간 기관차가 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폭주 기관차인데 생산과 판매가 멈추는 순간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는 붕괴합니다. 제국주의 국가의 경제가 붕괴한다는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멸망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국주의 국가는 끝도 없이 반드시 식민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 식민지가.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재밌는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한타 승리의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한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상대방보다 우리가 훨씬 못 컸고 상대방 밥은 먹었고 뭐 장도 먹었어요. 이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어요. 간단해요. 일단 말파이트가 5명을 한 방에 에어본 시킵니다. 멈출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에어본을 시키고 그 말파이트 5인궁에 야수가 궁 연계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궁 2개가 들어갔죠? 그럼 다음에 여기 간무무가 붕대를 감아서 5명이 또 이제 슬픈 미라의 저주를 걸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미스포춘의 궁이 들어가요. 그럼 이 한타는 질래야 질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유미는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라면 먹으면서 이제 누구한테 붙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타 승리에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식민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 식민지가 되는 국가들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던 식민지가 총 3개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일단 식민지의 조건 첫 번째. 이 식민지가 힘이 강해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 근무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이 굉장히, 선생님 그때 어디에 근무했냐면 남동공단을 끼고 있는 쪽에 학교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아이도 있었고 집이 굉장히 어려운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중국 쪽 공장을 하셔서 집이 굉장히 잘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구찌, 여러분들은 아마 구찌 잘 모를 거예요. 그 명품 브랜드 모자 구찌를 쓰고 그리고 구찌 신발, 그리고 구찌 가방, 그리고 손에는 이제 귀에는 닥터들의 헤드폰을 쓰고 있고 손에는 이제 아이패드를 항상 들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1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 학교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그 친구가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 선생님이 다니던 그 근무하던 학교에 짱이 있었어요. 1년 복학한 복학생이었는데 그 짱이 얘를 이제 학교 끝나고 불러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그 짱이 머리에 잘 맞지도 않은 그 뺏긴 친구가 머리가 요만했어요. 머리에 잘 맞지도 않은 모자를 삐죽삐죽 쓰고 있고 닥터들의 이어폰을 쓰고 있고 아이패드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힘이 센 복학생 친구가 그 부잣집 아들내미의 물건들을 다 빼가서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친구가 힘이 강했으면 물건들이 뺏겼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식민지 국가가 힘이 세. 지금 생각해봐. 지금 인구랑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은 여러분들 식민지의 조건으로서 부합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죠. 왜? 미국은 힘이 겁나게 세니까. 세기 때문에 일단 식민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힘이 약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인구는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인구가 많아야죠. 왜? 제국주의 국가가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인구가 많을수록 물건이 잘 팔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원 당연히 많아야죠. 근데 이 모든 세 가지 조건을 퍼펙트하게 갖추고 있는 세 나라가 인도와 중국,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간단해요. 일단은 이 제국주의 국가들은 이 퍼펙트한 식민지인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는 딱 세 개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이에요. 첫 번째.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중국. 이 세 가지 조건에 다 들어가나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해요. 중국. 이때 힘이 셌어요? 약했어요? 지금은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나라지만 이 제국주의 시대인 19세기까지만 해도 중국은 동네 북이었습니다. 일본한테 털리고 영국한테 털리고 프랑스한테 털리고 다 털리고 다녔던 게 중국이에요. 근데 인구 세계에서 제일 많죠. 자원 엄청나게 많아요. 자, 다음 인도 가볼게요. 인도 힘 약해요. 여러분 인도 하면 떠오르는 거 뭐예요? 마하트마 간디가 비폭력 비저항 운동을 한다면서 물레를 돌리고 있는 게 떠올리지 않아요? 인도 힘 이때 약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인도는 힘이 약할까요? 지금은 핵무기까지 보유한 강대국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무력이 강한 나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인도는 강대국에게 저항할 만한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요. 인도. 자원? 엄청 많아요. 자, 그럼 인도도 완벽한 식민지로서의 조건을 갖췄죠. 자, 세 번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나라라기보다는 하나의 대륙인데 이 아프리카의 힘 약합니다. 서양 세력들이 기관총 게틀링건을 쏴대는데 이 아프리카는 어떻게 이걸 저항했냐? 돌멩이 던지고 나무 갈아가지고 이제 나무창 가지고 이제 찔러댔던 게 아프리카예요. 힘에서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그 NBA 농구나 뭐 복싱 같은 거 보면 또 흑인들이 막 덩치도 크고 근육도 많고 힘도 세 보여가지고 뭐 흑인이 강하다, 힘 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블랙팬서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인구 적당히 많아요. 좋아요. 자원의 넘사벽이 아프리카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나와요? 아프리카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세 나라는 정말 퍼펙트한 식민지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잘 안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산업혁명이 빨랐던 나라가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식민지가 제일 많았던 나라 누구였죠? 세계에서 산업혁명이 가장 빨랐던 세계 원탑 영국. 영국의 식민지가 가장 많았어요. 이 영국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축구 선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 위에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리버풀입니다. 실제로 이 도시가 축구로 굉장히 유명하기 이전에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도시였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이거 시험지로 냈었는데 애들이 다 맞추더라고요. 맨체스터와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랑 철강이라는 강석이 많았기 때문에 산업혁명이 가장 빨리 일어날 수 있었던 도시였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산업혁명이 두 번째로 일어난 나라가 프랑스, 그리고
뭐 여기에 나오지 않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많았던 나라가 러시아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산업혁명이 빨랐던 영국과 프랑스가 대부분의 식민지를 다 차지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혁명을 뒤늦게 끝내고 이제 식민지 시장에 들어선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차지하고 싶었지만 없었어요. 왜 없었죠? 네,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식민지를 다 먹은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를 뺏으려면 뭐밖에 없어요. 야, 이렇게 할 거예요? 야, 독일이 가서, 야, 영국,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식민지 좀 나눠달라. 프랑스, 우리 좀만 떼어줘. 이렇게 한다고 떼어줄까요? 절대 안 떼어줘요. 이 독일과 일본과 이탈리아가 식민지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전쟁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식민지를 가진 나라와 못 가진 나라가 싸웠던 게 바로 이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조금 쉬었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여 설명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